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뭐랄까, 굵직한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저기 케이팝 소식, 또 새로운 드라마, 국제 행사까지 진짜 다루는 범위가 넓더라고요. 네네. 이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해야 할 핵심, 그걸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시적인 정책 방향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실제 문화 현장이나 국제 관계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정부의 빅5 소프트 파워 전략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 나온 그 목표 액수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로 키운다. 이것도 대단한데 저는 그 구체적으로 음악, 드라마, 웹툰, 뷰티, 식품 딱 이 5가지를 콕 집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어요. 왜 이 5개였을까요? 그 지점이 흥미롭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크다. 이렇게 판단한 분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 강국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딱 명시하고 경제적 목표치까지 설정했다는 건 이제 문화를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보겠다는 뭐랄까 강한 의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보내주신 자료에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한 분석 같은 건 없었지만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식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 이건 좀 지켜볼 만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 이야기 하니까 바로 다음 주제인 북극 항로 개발 참여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한국해양금융기관이 러시아, 중국, 미국 등과 협력해서 이 북방항로, 그러니까 노던시 루트 개발에 나선다는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물류비 절감 효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가 짧아진다, 뭐 이런 경제적인 이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새로운 항로를 뚫는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던 수에즈 운하 같은 루트,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국제 물류망에서 한국의 어떤 발언권, 이걸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향력이 커지는 거니까요. 네. 물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북극의 그 민감한 환경 문제라든가 또 참여하는 나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특히 요즘 국제 정세 보면 이런 다자 협력이 과연 순탄할까 하는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좀 걸리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해운 경쟁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어떤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스타일키즈. 오늘 정규 4집 칼마 발매 소식이 있었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그 JYP랑 미국 리퍼블릭 레코드 이 둘의 협업 과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이 K-팝 성공 방정식에서 점점 필수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죠. 스트레이키즈 사례처럼 이제는 기획 단계부터 아예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 좀 힘 있는 파트너랑 손잡는 방식, 이게 뭐랄까 거의 보편화되고 있죠. 네. 이건 또 앞서 이야기했던 정부의 그 소프트 파워 육성 전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그러네요. 단순히 음반 유통만 도와주는 걸 넘어서 현지 프로모션이라던가 아티스트 브랜딩까지 협력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협업이 단순히 인지도 상승 말고 아티스트의 어떤 음악적인 성장이나 또 케이팝 산업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와,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슈퍼주니어. 아, 네네.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슈퍼쇼 10을 오늘 서울 KSPO돔, 그러니까 예전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20년 동안 그룹을 유지하면서 이런 대규모 월드 투어를 돈다는 그 저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슈퍼주니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는 건 케이팝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이자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그 강력한 팬덤이 오랜 시간 계속 유지되고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K-pop 특유의 어떤 팬 문화가 가진 힘, 이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랄까, 한 그룹의 성공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성숙도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안방극장 소식인데요. 엄정화 씨, 송승헌 씨 주연의 금쪽 같은 내 스타라는 드라마가 ENA 채널에서 얼마 전 시작했죠. 아, 네, 봤습니다. 보내주신 소개 자료를 보니까 25년 전 사고로 다른 삶을 살게 된 톱스타 이야기다. 뭐 이런 설정이 꽤 툭툭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인생 리셋이라는 그런 판타지 설정이 들어갔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들이 워낙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랄까, 익숙한 듯하면서도 새로운 조합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ENA 채널의 입지를 좀 더 다지는 데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판타지 설정 자체는 뭐 아주 새롭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맞아요.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죠. 자, 마지막 소식은 부산입니다. 네, 부산. 오늘부터 영화의 전당에서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 2025가 열리고요. 특히 24일에는 기존에 있던 시상식들이 통합된 글로벌 OTT 어워즈가 열린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행사의 규모나 참여하는 플랫폼들이 꽤 화려하던데요. 진짜 이제 스트리밍이 대세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그것도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단순히 뭐 영화제 개최 도시 이걸 넘어서서요. 아시아의 핵심 콘텐츠 허브이자 또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이걸 좀 다지려는 시도를 일으키거든요. 아하. 특히 글로벌 OTT 어워즈라고 이름을 바꾼 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스트리밍 콘텐츠를 다 아우르겠다, 이런 포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이렇게 쭉 보니까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드라이브부터 저기 북극 항로 개척 같은 인프라 투자, 그리고 K-pop, 드라마, 스트리밍 페스티벌까지 분야는 다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더 깊숙이 관계를 맺으려는 어떤 큰 그림의 조각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개별 뉴스로 보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결국 한국이 경제, 문화, 외교, 다방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가려는 그런 일관된 흐름이 보입니다. 네.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창작 활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한국의 여러 글로벌 행보들, 뭐 소프트 파워 전략부터 북극 항로, K-팝 앨범, OTT 시상식까지 다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뒤에 한국이 정말 목표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변화나 지표를 가장 눈여겨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